안녕하십니까. 선형대 수학 5장 2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2절은 벡터의 연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Rn상에서의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개의 벡터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분끼리 더해주면 합이 됩니다.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V 벡터가 있고 W 벡터가 있다. 그럼 그 두 개의 합은 이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면 그 대각선이 바로 합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시점이 똑같으니까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시점이 이렇게 다르면 즉 여기는 R이고 여기는 P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도 했습니다. 여기 Q점을 여기 R에다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요. 매칭 시킨다는 얘기는 이걸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 Q 다시가 될 거고, 이 P 다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출발해서 이렇게 갔으면 처음 시작점에서 결국은 얘가 어디에 도착했냐? 여기에 도착했다. 이렇게 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개의 벡터의 합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좌편 평면상에서 그릴 때는 어떻게 한다? 시점이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벡터에 뭘 구한다? 평행사변형을 구해서 대각선을 그려주면 그게 바로 두 개의 벡터의 합이 됩니다.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합을 구하라. 그냥 끼리끼리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u 더하기 v는 2 더하기 3, 그래서 5가 되고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물론 요 2번 문제도 뭐 뒤에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u 더하기 v는 이게 지금 3차원이니까 끼리끼리 더해주면 5가 되고 끼리끼리 더해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끼리끼리 더해줘서 1이 됩니다. 요게 두 개의 벡터의 합입니다. 자, 그림은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자, 5-7번 정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두 벡터의 차를 구하는 겁니다. 차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뒤에 걸 빼주면 돼요. 성분끼리 빼주면 구해지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V 벡터에 플러스 마이너스 W 벡터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V 벡터가 이렇게 있고 W 벡터가 이렇게 있다. V 벡터가 있고 W 벡터가 있다. 그럼 요거의 반대 방향 요것이 바로 뭐 마이너스 W거든요.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합을.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요 그림에서 설명했는데 자, 이거 보시면 U와 V가 있으면 V와 U가 있으면 V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반대 방향이고 얘랑 U에서 V를 빼주는 거는 이거 두 개를 더해주는 거니까 얘가 바로 두 벡터의 차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하라고 하면 금방 구하면 돼요. 두 개의 벡터에서 빼주면 끝나요. 그래서 U 빼기 V는 2 빼기 3 여기서 3 빼기 4 빼기 4니까 더하기 그래서 마이너스 1, 7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이고요. 그림으로 표시한 거고 결과는 여기 2번 문제도 이렇게 끼리끼리 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곱은 아주 이제 올라가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벡터의 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없고 곱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내적과 외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언급을 합니다. 곱하기 개념은 아니고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곱이라고 하는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만 사실 벡터는 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곱이 아니고 벡터 하나에 스칼라 값이 곱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증폭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방향은 변하지 않는데 크기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벡터에 알파 값이 곱해지면 각 성분의 알파를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에 1.6을 곱해주면 1.6배의 크기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시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데 이제 구별하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시점을 따로 떨어뜨려서 표시했을 뿐입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2v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출발하는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될 거고요.
만약에 좌표 평행상에서 그린다. 그럼 v 벡터가 이거면 2v는 어떻게 되느냐? 2배니까 이렇게 돼. 이게 얘랑 방향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칼라 배만큼 증폭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방향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u 벡터가 있고 2배와 마이너스 3배 의 각값을 구하라. 그럼 두 개일 때는 뭐예요? 각각을 2를 곱해주니까 4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돼요. 자, 이걸 그림을 그리시면 자, 2,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벡터가 되는데 이걸 두 배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이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3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9.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 벡터를 3배인데 반대 방향은 3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6, 9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스칼라 곱도 했고 합도 했고 차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계산들이 가능하겠죠. 이건 뭐예요? u라고 하는 벡터에 5배를 해주고 v라는 벡터에 2배 해준다면 2배 한 것과 5배 해준 2개 벡터의 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렇게 구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 벡터의 5배하고 요 벡터의 2배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의 값은 요 5배니까 25 빼기 요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여기는 15 빼기 요 2배니까 마이너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20 빼기 요거니까 4. 결국은 뭐예요? 27, 5, 마이너스 24.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칼라 곱, 그 다음에 벡터의 합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넘어가고요. 자, R2나 R3 상에서의 벡터 3개가 주어졌을 때 0벡터와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 즉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0을 더해주면 의미가 없고 마이너스를 해주면 0 되고 스칼라 계산되고 스칼라로 해서 분배가 되고 그죠? 교환이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2를 곱하는 의미가 없고 0을 곱하면 0 되고 뭐 이런 얘기죠.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 그냥 그 증명하는 건데 우리 증명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벡터를 더해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 B 벡터 이제 이게 A 벡터고 B 벡터라고 치죠. 그럼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B 벡터의 시점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은 그 다음에 만약에 C 벡터가 있다고 하자. C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C 벡터도 역시 이동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C, B 더하기 C의 합은 뭐냐? 요 시작점에서 마지막 점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세 개의 벡터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벡터는 물리학에서 두 물체 사이의 이동이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척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이나 에너지 같은 물리량을 벡터로 나타내서 복잡한 연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자연 법칙을 수식으로 표현할 때 물리량에 의해서 가능한데 이것은 벡터나 이게 어떤 물리량인데 어떤 물리량에 따라서 벡터로 표시할 수도 있고 스칼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벡터가 많은 곳에 사용이 되어진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절 벡터의 개념과 연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